네, 뉴스 속의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알지 못했던 단어를 좀 새롭게 소개를 해드리는 뉴워드 시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인데 바로 이 뉴워드 엔데믹입니다. 네, 어떤 감염병이 특정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또는 그런 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엔데믹의 데믹은 사람 또는 지역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영어권에서 그간 주로 풍토병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는데 코로나19가 등장한 이후 주기적 유행이라는 새로운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을 넘어서 엔데믹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놓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 대응 사무차장은 코로나19가 에이즈처럼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엔데믹, 풍토병이 돼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WHO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면역력이 충분히 생기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고용 충격이 현실화하면서 오늘 이슈픽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변화를 짚어볼까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고용 불안이 더 커진 상황인데 벌써 여러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로 인한 실직 등 직장 생활의 악영향이 비정규직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 등에게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6개월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2.9%였습니다. 이 중 정규직이 4%, 이에 비해서 6.7배나 많은 비정규직이 26.3%가 실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이렇게 길어진 코로나19 사태는 결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마저 흔들고 있고 또 비정규직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 소득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 150만 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의 실직 경험은 25.8%고요. 500만 원 이상 고임금 노동자의 실직 경험 2.5%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 직장인에게 10.3배나 더 소득 감소가 발생한 겁니다. 고용 형태와 직종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대한 인식도 달랐는데요. 코로나19 감염에서 안전한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정규직은 60% 넘게 안전하다 이렇게 답했지만 비정규직은 43%에 그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로 실직 사태나 소득 수준, 또 감염 우려에서조차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차이는 실제 직장 생활에서의 차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직장의 코로나19 예방 조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비사무직이 정규직과 사무직에 비해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예방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호구나 위생 관련 용품, 증상이 있는 직원의 귀가 조치 등 이런 조치 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네, 앞에서도 저희가 엔데믹이라는 뉴워드에서 살펴봤듯이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좀 꽤나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사회에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불평등의 심화가 더 심각해지거나 고착화되지 않도록 방향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코로나19 이후 달라져야 할 사회의 지향점으로 가장 먼저 정규직 일자리 확대 및 비정규직 보호가 필요하다는 걸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 강화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장 큰 고용 충격 아마 청년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예 직장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통계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난달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1년 전보다 2.5%포인트 급락해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연령층의 하락폭보다 최대 3배 이상 하락했는데요. 이들 모두 현행 기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5월 기준 역대 최저치로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네, 고용 대란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중에서도 20대가 이렇게 가장 타격이 큰 이유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고용 사정이 좀 얼어붙은 상태에서 공공부문의 채용 일정이 늦어지고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경우에 따라 채용을 아예 중단한 것도 큰 배경으로 보입니다. 취업에 나설 기회조차 갖지 못한 청년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취업 정년기에 놓인 청년층의 고통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제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9년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5세에서 64세 실업자 수는 97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서 25세에서 29세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1.9%로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경력이 없는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코로나발 고용 충격에 정부가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만들기에 이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담긴 직접 일자리 55만 개 창출 계획의 일부인데 이 중 청년 일자리가 10만 개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정보기술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벤처기업 등이 청년의 단기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청년이 아니라도 코로나 사태로 실직한 구직자를 뽑은 중소기업에도 월급 일부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하지만 투자가 실행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박 기자의 이야기처럼 이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용 충격의 현실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도 역시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